자, 일단 독서부터 끝내봅시다. 우리 8번부터 11번 문제. 물도 다 마셔서 왔네. 자, 8번부터 11번 문제 과학기술 지문이죠. 가보자. 과학기술 지문. 결국 과학기술 지문의 기본적인 패턴과 특성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지문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학 지문은 어쨌든 이해 싸움이라고 했었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 그런 조건들을 잘 연결해서 대응사항 나오면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사항이었어요. 다만 기술 지문이 조금 중심이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요거를 꼭 걸고 넘어질 거다.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의 경우에는 그 녀석의 구성 요소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 구성 요소가 전체적으로 작동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야. 참고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뭐였어? 결측치나 이상치가 뭔지를 설명한 다음에 뒤쪽에서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주죠. 오케이, 직선 L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아마 중간 부분에 보일 거야. 이상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 대상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그렇게 대응시켰고, 과정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라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특히 기술 지문의 유형을 가지고 있을 때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는 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대응사항이 나오면, 조건절이 나오면 등등등, 공차가 나오면, 나데이가 나오면, 반복이 나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죠. 자동스럽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져야 되고요. 또 나왔구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문제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무슨 지문인가 보자. 8번 문제를 봤더니 데이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오케이, 데이터를 최빈값을 구한다. 특징,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측치가 어떻다.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문을 안 봤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로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반가워야 돼. 그러니까 EBS 선생님이 이것도 연계라고 했었죠. 이상치와 결측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학습했다면 그거네 하면서 반가워야 되는 거고, 지문 속에 그는 무슨 수치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테니 그 녀석들의 특징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음. 두 번째,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기억이 뭐였냐면 여기 있네요. 세 번째 문단의 끝부분,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한다. 딱 봐도 보자마자 not A and B잖아, 그지? 그러면 B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문장을 보면 기억에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경우에는 X한다인 거니까 이 녀석의 판단 근거는 위쪽에 있겠죠. 그죠? 자, 3문단을 읽을 때 두 번째 문제에 기억의 이유를 찾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생각해 놓으시고 넘어가도록 하자. 세 번째, 10번 문제. 이번 문제 전체에서 좀 뭐랄까? 독특했다고 표현할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문제가 언매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오답률이 6위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화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오답률이 1위야. 그렇죠. 독특했죠. 아무튼 니은의 내용과 관련해서 A기법과 B기법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건데, 그러면 윗글에 있는 게 A기법인 거고 아직 모르지만 B기법은 새로 알려주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공차를 설명하려는 것일 거고, 과정을 이해해서 서로 차이점을 대비시키는 게 포인트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예상하고, 11번의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서술어 어휘 문제랑, 그치? 한자 어휘 문제와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렸었죠? 이건 패스하고 아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8번부터 11번 문제.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가뿐하게 가보자.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네요. 뭐 중요하지요.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자, 데이터라는 것에 결측치나 이상치가 포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럼 이건 문제 상황이지. 그지?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그러면 실은 이거야. 선생님이 이거, 우리 정규 수업이 아니었구나. 특강 때 최근 트렌드 독서 지문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요즘엔 영역들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질 않는다. 서로 교섭한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사회 지문인데 되게 인문스럽게 내.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던 중에 최근 지문 중에 이제 22학년도였나 20학년도였나 베카리아 형벌론 얘기가 나오는데 지문은 제재는 사회야. 형벌의 어떤 책정 정도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은 인문스러웠거든. 오케이? 그런 경향들이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과학기술 지문이라며. 그치? 누가 봐도 과학기술 맞고.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X라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키지. 그리고 중간에 해결을 위한 기본 이론 집어넣어주고 이거 우리가 맨날 어디서 보던 패턴? 사회지문에서 보던 패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스타일에 되게 자체적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나 보는데 그럼 일단 이 결측치랑 이상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가보자. 결측치라는 건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볼게요.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있는 거야. 정의했고요. 그치? 결손이야. 부족한 거고 측정이지. 데이터라는 건 측정 값의 묶음인데 그 중에 빠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2명이 오늘 결석을 했어. 근데 있는 인원 중에서 너 무슨 요일에 올 거야 조사를 했어. 그럼 결측치가 생긴 거잖아, 방금. 그치? 자, 그런 상황이야.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 이 녀석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를 하면 돼요. 그죠? 대체를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뭐야?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면 되지. 또 정의했어요? 넘어가고 그리고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문장이 처음에는 평균이 있다라고 해놓고 바로 중앙값으로 시작하잖아. 왜일까? 평균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굳이 정의하지도 않은 거야, 그쵸? 평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우린 모두 알지? 뭐 하면 되는 거야? 다 합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쵸? 단순한 거니까 넘어간 거고. 두 번째, 뭐도 사용한다? 중앙값도 사용한다.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크기선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 역시 설명 안 쓸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예문도 맞아 가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자 여기 보자. 같은 값이 복수로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조건절이야. 그치? 무조건 반응해야 되죠? 같은 게 복수라면 뭘 하면 돼? 순위를 매겨가지고 찾으면 된대요. 또 하나 더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짝수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 중앙 두 값의 평균을 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면서 넘어가 보자고. 우리가 여러 사람의 키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같은 수치가 딱 중간에 배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수치가 딱 중간 두 개가 동시에 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을 그냥 순위를 매겨놓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어쨌든 상관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을 찾으면 되는 거고 짝수라면 이것도 짝수네? 그럼 짝수에서는 중간이 없는 거잖아.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마지막 중간에 있는 두 값의 평균치를 내서 한 번에 합쳐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중앙값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확인했습니다. 또 세 번째, 최빈값을 쓰는 방법도 있어. 최빈, 벌써 이름에서 나타났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야. 최는 최고라는 얘기일 거고 빈은 빈도를 말하는 거일 테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쭉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봐봐. 다 이거 조건들이잖아. 그쵸? 연속된 수치이면 뭘 쓰면 되고 평균을 쓰면 되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의 경우에는 중앙값을 쓰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자일걸? 직업 이름처럼 문자인 경우에는 뭘 쓰면 된다? 최빈값을 쓰면 된다. 자, 지금 보면 요런 부분, 그죠? 요런 부분들 A 하면 B 해요. A 하는 경우 B 하죠. A 하게 됐으니까 B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선지에서 반드시 활용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 그죠?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자, 요것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딱히 어렵거나 따라하기 괴롭고 그런 거 없지, 아직까지는. 그지? 그러니까 요즘 지문의 특징이 또 이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예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출을 풀다 보면 느끼게 될 텐데 과거 기출들의 경우에는 특히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어려운 지문인 경우가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도 했었다? 너 시간 부족하면 과학기술 버려 그냥. 그런 얘기도 심각하게 했었어. 나머지를 잘 풀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킬러 문항을 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문 자체는 할만해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지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문은 다 따라가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문단까지 큰 문제 없었던 것 같고요. 혹시 첫 번째 8번 문제에서 지울 수 있는 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자, 일치불일치는 지우러 가봅시다.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최빈값을 구할 때 요거 뭐라고 했었더라? 문자일 때는 최빈값을 쓰는 게 편하다고 했었지 심지어? 그러면 요 정보를 활용해서 1번 선지를 만든 거겠네? 됐죠? 바로 지워집니다. 땡. 두 번째는 아직 모르겠고요. 세 번째도 정상 뭐 이런 조건 건 적이 없어. 그죠? 아직은. 네 번째.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봐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중첩된 값이 있다. 같은 값이 요거잖아. 바로 보이죠? 그런 경우에는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중앙값의 예문이었어요. 그죠? 봐봐. 여기서도 사용했네. 나온다. 반응해라. 이거야. 됐죠? 네 번째 선지 지워졌고요.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데이터를 이것도 모르겠다. 지금 측정 오류는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됐죠? 이렇게 송송 지우고 왔으면 됐겠고요. 자, 세 번째 문단을 보고 나면 되게 또 많은 게 해결될 거야. 특히 9번 문제도 풀릴 것 같죠? 예상하시고 3번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른쪽 이렇게 써볼까요? 이번에는 이상치 얘기해야지. 이상치. 그리고 당연히 정해질 것 같은데 미리 써야지. 정의하죠. 가자. 이상치라는 건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야. 이상한 수치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깁니다. 자, 이거 이유나 원인이지. 뭐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죠? 어떤 녀석의 발생 원인 이유는 조건은 출제 요소가 된다. 항상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이 원인은 첫 번째로는 측정 오류 때문에 벌어질 수 있어.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전류의 양을 측정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그렇지 이상한 숫자가 나타날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정상적 데이터인데 그 녀석이 왜곡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대요. 그러면서 뭐까지 드러났냐면 예시도 드러났어. 뭐 하고 싶은 거야? 문제 내고 싶은 거잖아. 지금 얘기했었잖아. 예시를 가져오면 내고 싶은 거다. 그죠? 일단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 중에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유명한 사례.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한 20년 전이었던가? 20년 전이었던가? 아무튼 그 미국에서 그 대학 학과들별로 초봉을 그러니까 졸업자들 초봉을 데이터를 쭉 뽑은 거야. 그래서 국문과 졸업생들, 영문과 졸업생들 잠깐만 미국에서는 영문과고 국문과잖아. 아무튼 간에 그렇지. 사회학하고 그 다음에 지리학과 막 여러 가지 학과를 쭉쭉쭉쭉 뽑아봤어. 그런데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1등 하는 데는 뭐 예를 들어 뭐 IT 쪽이 되거나 그죠? 뭐 경영 쪽이 되거나 경영 수업 받는 이세들이 많을 테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 놀랍게도 1등은 지리학과야. 1등을 지리학과가 먹었어. 왜 그랬을까? 그렇지. 그 한 명이 너무 심하게 혼자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알아 혹시?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지리학과 출신 중에 끝내주는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잘 나가며 농구 선수야. 조던이야, 조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지리학과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초봉이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옛날이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혼자서 조를 찍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이만큼 그냥 강제 캐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나이대가 이제 40대니까 40대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을 구해보자 했는데 우리 나이대에 예를 들어 이재용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혼자서 멱살 캐리 하시겠죠. 오케이, 부럽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뽑는데 혼자 튀는 거라서 좀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상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오케이. 이때는 대표값으로 뭘 사용한다? 자, 요렇게 쓸게요. 이럴 땐 대표값으로 뭘 쓴다? 평균보다 이렇게 써야지. not 평균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중앙값을 쓴다. 두 가지가 보이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게 왜 중앙값을 쓰는지 이해해야 돼. 그죠? 일단은 그리고 첫 번째로는 not 평균. 평균이 아니라 라는 말 쓰지. 평균을 왜 쓰면 안 되는 걸까를 지금 말을 은근슬쩍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그죠?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바람에 아까 봤잖아. 지리학과 상황 봤잖아. 조던 상황 봤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평균을 쓰면 안 되고 그럼 뭐야? 이게 not의 그 대신 중앙값을 써.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제일 적게 버는 몇 명, 중간층이 몇 명, 그리고 이런 이게 있다고 치면 얘를 지울 수 있잖아. 얘도 이상한 수치는 지울 수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앙값을 딱 찾으면 어느 정도 이상치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나데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서도 자 평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의 안 쓰였잖아. 그지? 그냥 연속적인 수치일 때만 쓰지 순위를 매길 때는 뭐다? 중앙값을 쓰고 그 다음에 이상치를 체크할 때는 또 중앙값을 쓰고 근데 그게 문자일 때는 최빈값을 쓰고 이런 식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단을 확인했으니 자 우리는 이제 8번 문제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9번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에서 마저 확인. 자, 우리 봤던 단어 중에 이상치 얘기했던 3번 선지 볼까요?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봐봐. 어디서 출제되는지 확인하라고 이유와 원인이니까 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자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읽을 때부터요. 아시겠죠? 측정 오류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건 맞지만 정상적인 데이터에서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상치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정답 3번입니다. 확인됐고 기본 측회 원래 넘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5번 선지도 지금 지울 수 있습니다. 5번 선지 볼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아닌데 측정 오류 때문에 이상치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봐봐 이유와 원인 조건 무조건 나오네. 됐고 지금 두 번째 선지는 아직 못 봤으니까 왜냐면 하나의 수치와 관련된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9번 문제도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보자고. 자, 추론해보는 문제였어. 도대체 왜 우리는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써야 될까라고 했다면 평균은 그 이상치를 포함하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그 말을 뒤집어 볼까?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를 이상치를 채울 때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이상치를 제외하기 위해서겠지. 맞아? 그냥 뒤집은 것뿐이야? 그럼 이상치가 없어 꺼져줘야 돼 라고 말하는 얘기가 정답이겠지. 1번 볼게요.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맞잖아 그러면. 그치 벌써 확인됐고요. 1번 확인됐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보자.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생기는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니지. 이상치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방법이었어. 그죠?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많아진다? 얘들아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이게 3번 선지 같은 게 장난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의 그 뭐랄까 심리를 건드리는 선지야.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한 말을 집어넣는 게 이런 거야. 그렇지? 데이터를 측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마 예상컨대 이상치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측정 대상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말을 증언해서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거야. 오케이. 4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해? 평균을 찾는 게 복잡해? 평균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건데? 그죠?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까지 얘기해보자. 자, 다시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 맞기는 해? 그 상황이 아니지 얘는?
다시 봐봐. 지금 이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야. 그치? 이상치를 어떻게 해야 돼? 왜곡되는 값이 어떤 데이터의 측정에 영향을 주므로 그 녀석을 없애버리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포함되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건 거꾸로 무슨 얘기야? 이상치를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 이걸 고민해 보도록 할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선지도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굿. 좋습니다. 9번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남은 두 단락 보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 뭐 4문단 넘어가 봅시다. 가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상치 얘기를 이어서 올 건데 여기서는 수치에 대한 얘기였다면 평면상 점들과 관련해서도 이상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좀 읽어보자.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한번 이럴 때는 봐봐. 머릿속으로 그리면 돼.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과학기술 지문이 과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도표나 그림을 주는 편이었다면 요즘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오케이? 그게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래프 하나 줬으면 되게 당연하고 쉬운 얘기인데 안 주고 있잖아. 그리면 되지 뭐. 자, 가상의 직선 어디 하나 만들어 볼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점들이 다 점이라고 치자. 근데 가상의 직선을 그었을 때 오케이? 그 진짜 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점들이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요? 이 직선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자? L직선이라고 부르자. L이야.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을 수 있죠. 요런 위치들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봤던 대로 이상치가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에서 혼자 동떨어진 녀석. 됐습니까? 자, 4문단은 이걸 세팅해드리는 단락이었고요. 진짜 게임은 5문단. 그래서 무슨 얘기하느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자. 그래서 기억이 나왔습니다. 이상치 포함 데이터에서 L 찾기. 어떻게 찾나 봅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는 뭐다? A기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A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 과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찾는 과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종특인가? 설명서를 잘 안 읽잖아. 일단은 오픈을 하면은 설명서 버려. 그 다음에 일단 전원 버튼을 눌러보고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넣어보잖아. 그죠? 과정을 제발 좀 봐달라는 거야. 설명서 좀 읽어. 오케이,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와이프한테 자주 듣는 소리가 집에 무슨 물건을 사잖아? 그럼 선생님 그러니까 약간 활짝 좋아하거든, 나는 솔직히. 내가 봐도 좋아해. 선생님은 책 읽을 때 그 글자가 아까워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얘기야. 글자가 아까워서 맨 앞에 서지 정보랑 마지막 페이지에 판권 정보까지 다 읽었어. 나는 그랬어. 왜냐면 책 한 권이 선생님한테 되게 비쌌거든. 그때 선생님이 그 집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산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끼며 봤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의 태도를 좀 맞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막 어렸을 때 읽었던 막 문구 이만큼 있잖아.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소중함을 못 느끼지 않을까? 내 책이 이거밖에 없다 하면 한 권 한 권이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요. 꼼꼼하게 읽으면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꼼꼼하게 과정도를 읽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튼 설명서도 끝까지 다 읽는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선생님은 와이프는 되게 편해. 여보하고 부르면 다 해결돼. 내가 다 보고 왔잖아, 설명서를. 자, 마찬가지. 보세요. 자,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이거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점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근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치자. 두 번째, 후보 직선을 긋고 직선과 나머지 점들 사이에 거리를 구한대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자, 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직선 긋고
그럼 나머지 녀석들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재보자는 거지. 재보면 되지 뭐.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자, 노란색으로 바꿀 거야. 허용 거리야 거리. 허용 범위 이내라면 어디다 넣는다고? 정상치 집합에 추가. 정상치 집합에 추가.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볼까요? 정상치 집합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계속 추가해. 그런데 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자, 문턱값에서 안 쓸게요.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바꿀게. 문턱값. 이건 뭐라고? 그냥 내가 정한 임의의 기준이야. 오케이? 정확한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문턱값보다 많으면이잖아. 많으면해야지. 또 조건이잖아. 그치? 자, 많으면 어떻게 한다?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예림이 바뀌었어요. 얘는 이제 최종 후보군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쎄하죠? 반대로 라는 말이 나왔거든.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잠깐만 그러면 문턱값보다 적으면 그럼 이건 또 뭐야? 대응쌍이기까지 한 거지. 대응쌍이면 조건이다. 그럼 이게 뭘까?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의 포인트겠지 이게. 예상되죠? 적으면 뭐 한다? 버린다. 굿. 버리고. 자, 만약 처음 고른 점이 이상치라면 대부분의 점들은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많은 점을 긋는데 이상치가 포함된 선이 하나 그어지면 다른 이런 선들에 비해서 점들과의 거리가 혼자 너무 많이 튀고 있겠죠. 그래서 걔를 버린다는 뜻인 거야. 결국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은 L로 삼자. 그 다음에 안 쓸게요. 뭐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뻔히 보이니까. 그죠? 최종을 정리해서 최종 중에서 승자를 고르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요한 특징이 마지막에 나오죠.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같이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치를 가 있어도 찾아낼 수 있어. 자, 이건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지? 무슨 과정에서? 정상치 집합을 최종 후보군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날아가 버리니까. 튀는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치? 이상치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 됐죠? 물론 극단적으로 이상치가 되게 애매한 이상치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제일 모든 녀석들과 가장 가까운 걸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베스트를 찾는 거니까 좀 할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10번 문제로 돌아가 보자. 니은과 관련해서 위클의 A기법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었고요. 이번엔 B기법을 설명할 건데, 자, B기법이랑 비교점을 찾아놓고 이제 선지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B기법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합니다. 오케이, 똑같이 후보 직선 구해놓네요. 그리고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 간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죠.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지 이 정도는? 안 쓸게요.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이거 뭐예요? 자, B 여기다 쓸게. B 기법을 설명하면서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까. 그쵸? 그냥 얘는 제외하는 과정은 없었지. 그냥 다 그어. 다 긋고 다 골라. 이거 얘기잖아. 그러면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야 돼? 결국에는 최적인 L과 이상치 그 사이 어디에선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얘는 과정에서 이상치가 날아갈 수 있어. 이상치가 있어도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잖아. 근데 얘는 이상치를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최적과 이상치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더라. 최적을 찾는 건 아니고. 물론 얘도 이상치가 아닌 녀석은 선택이 되겠지만. 됐죠? 그럼 얘들아, B기법이 실은
평균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다 포함한 다음에 다 나눠놓는 거니까. 그치? 이해됐어? 요 개념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핵심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지. 짠. 여기지. 그치? 요 개념의 핵심 차이점. 그러면 우린 두 개를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문턱값도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이상치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한 개념으로 이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정답률 47%짜리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먼저 1번.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잠깐만, 벌써 틀렸잖아. A가 모든 점, 최대한 많은 점을 가정해서 직선을 그어놓고 시작했냐? 아니죠. 무작위로 두 개 그어놓고 시작하지 않았냐? 그치? 오케이, 땡.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합니까? 제외했습니까? 처음부터? 넌 이상치니까 꺼져 이게 아니니? 아니지. 이상치가 있어도 제외되는 거였지. 2번 선지도 지워져야 되죠? 잘못했죠? 오케이.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 그럼 이건 L직선이잖아. L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쵸? 이상치가 제외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납니까? 아니지. 아까 뭐랬어? 이상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적 직선과 이상치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 지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오케이.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정답률이 2번이나 3번까지는 아직도 10%씩에 머물러 있어. 근데 4번, 5번. 특히 혹시 이 문제 4번 찍어서 틀린 사람 있습니까? 있네요. 아니 이렇게 진짜? 갑자기야. 진짜 4번이 많다고 이렇게? 오씨. 4번이 30%. 가자. A기법은 천천히 보자. 이게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거야. 지금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거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칙까지는 잘 따라왔고 1, 2, 3번에서 엉뚱하게 헤매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은 잘했다는 얘기야. 축하를 왜 해? 잘했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꼼꼼하지 못해서 그러거든. 자, 봐봐.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자, 봐봐. 문턱값보다 적으면이라는 개념 사용하고 있죠. 그죠?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고요. 후보 직선을 버리나요? 적으면 버립니다. 맞아요. 후보 직선 버리고.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되게 그럴듯하지. 자, 이제 펜을 들고 괄호를 쳐볼까요? 이상치의 개수가에다 괄호를 쳐봐. 이상치의 개수가에다 괄호를 쳐보자. 그리고 다시 앞에 지문으로 가. 문턱값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5번째 문단 중간 부분이었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 적으면이야. 그리고 다시 선지 읽어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아니라 이상치의 개수라고 돼 있지. 봐봐. 우리가 봤던 단어로 우리한테 혼돈을 때리고 있는 거야. 이상치가 되게 신경 쓰이는 단어였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수식하는 말이 집어넣은 거야. A 하면 돼 B 함으로 D, C 한다는 사이에 요 사이에 요걸 집어넣은 거야. 요 아닌 부분을. 그치? 문장의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녀석을 문장의 중간에 이상한 녀석을 끼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을 만드는 방식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 알겠니?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됐냐? 자, 5번까지 하고 쉽시다. 5번. 그래요.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근데 이거 5번이 조금 어려웠어, 게다가. 왜냐면 5번 또 왜 아니었을 것 같냐면, 봐봐. 분명히 이상치가 있어도 제외가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이 말은 제외된다야? 놀랍게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야. 그 말은 또 무슨 뜻이야? 안 제외가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럼 언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자. 아니야. 이상치가 그런 게 아니야. 문턱값을 문턱값을 허용 범위라고 생각해보자. 허용 범위를 이만큼 해놓으면 다 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아까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혼자 이러면, 그치? 이상치였잖아. 근데 허용 범위는 이만큼으로 해놨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이상치가 아니야. 그렇잖아. 허용 범위를, 그치, 넓게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선지 잘 만들었어요. 답은 오답처럼 보여주고, 오답은 답처럼 꾸며놨잖아. 그치?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제외가 가능하다고 말했지 제외된다라고 말한 적 없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지문이
과학기술이니까 정해진 방식으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다른 과정이랑 아니 다른 영역의 지문들이랑 묶여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지문 난이도 자체가 손을 못 댈 만큼 어려운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우리 지문 4개 지문 봤잖아. 독서 지문. 손 못 댈 만큼 어려운 지문 있었니? 아니지. 그런데 뭐가 어렵다라 지금 보면 선지 하나하나가 되게 까다로웠죠. 특히 이 몇 번 문제야?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까다로운 선지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지를 볼 때 조금만 꼼꼼하게 천천히 봐주시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는 항상 하던 말이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한번 시작해 봅시다.